바쁘신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조영 원내대표님, 이종배 정책위원님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특위위원분들이 원내에 14분 계시는데 오늘 잘 아시겠지만 이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못하셨기 때문에 10분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진 관계로 제한된 인원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특위 1차 회의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모두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렵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올 3월 초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실태 발표 조사가 있었던 만큼 지금 있었을 만큼 지금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영업이 중단되는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이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8월 셋째 주 서울 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도 전년 대비 24.7% 급감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매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거시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3.2%로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수출도 9.9% 감소하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이 중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정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정부는 모든 경제 위기의 원인을 코로나19로 돌리고 있지만 우리 경제 체질이 이토록 약화된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역량이 가장 큰 위기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급격히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상권은 폐업에 준하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정부 여당은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세금으로 눈앞의 위기만 극복하고보다는 식의 단발적 대응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미정유의 경제 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처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민의 힘은 소상공인 알리기 특위를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오늘 1차 회의지만은 준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소상공인 핀셋 지원을 위한 구체적 안건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당내 기구 설치를 비롯해 임대료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늘 회의 참여 인원도 일부 제한되었지만 당외 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윤영석 위원장님과 최성재 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합심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당에 전달해주고 발빠른 대응으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우리 정책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유리없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두운 편입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를 알려주는 BSI 분석해 보니까 지금 3개월째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장마, 수해, 불경기 등 이런 내리막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여파가 가장 큰 타격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관광지의 경우 지금 굉장히 더 어려운데 강원 지역의 경우는 체감 경기가 38.6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심리적인 타격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의 2.5단계 실시로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막대한 타격이 현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방역은 필수적으로 해야지 되지만 국민들의 이런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는 소상공인 개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을 보면 마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3차 추경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5조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우리 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소상공인들의 생존 자금을 지원하자는 것은 한 푼도 반영을 하지 않고 월세 내기에도 벅찬 소상공인들에게 빚내서 버티라 이런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융자 대책입니다. 또한 우리 당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거기 종사자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지 되는 그런 상황임을 역설을 하고 4차 추경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미온적이기만 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의 도미노적인 그런 폐업 위기를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되는지, 방관하는 건 아닌지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도 회의를 개최하는데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재 간사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고 그래서 오늘 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위에서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특위 윤영석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윤영석 위원장입니다. 미래통합당 소상공인 창립 특위 1차회에 참석해 주신 조영 원내대표님, 이종배 정책위원을 비롯한 기계민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금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4일 거리두기 2.5단계로 특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을 유행하고 있습니다. 희생만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영업 보상 등의 그런 구체적인 정책 제안 대신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그런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러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2차 재난지원금 내용 속에서도 이러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위주로 오늘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원내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오늘 허나 의원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정용 의원님 오셨고 우리 구자근 의원님도 오셨고 권명호 의원님도 오셨고요. 또 우리 특위의 부위원장님이신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오늘자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힘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소상공인 특위 1차 대회가 대선들의 감회가 서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고 대기업과 대형마트, 원태 기업이 포함을 누리고 있을 때 대부분의 불쌍한 자영업자들은 괴멸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당명처럼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건 하나한 사람이건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국민의 힘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소상공인 특위 1차회에 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감센터의 설치이고 심리관리센터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안건 3은 금융관리지원센터 설치고 안건 4는 소상공인 긴급생존 지원금 지급이고 안건 5번은 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고 안건 6은 긴급 고용 안정자금 지원 실태조사 주속 지급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던 자료고 사전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안건 1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은 급감한 반면 비대면 주문과 배달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실시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고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혼란을 틈타서 자신들의 입속만 체결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들은 코로나 할증이라는 명문을 내세워 배달 수수료 인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8,000원 가격의 음식을 배달하는데 수수료 부담이 5,000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당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분야별, 업종별 피해 및 배로 건의사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자영업 피해 감시센터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코로나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업 부진과 폐업할 수 있겠다는 공포가 부채 증가 등의 우려, 사업장의 영업 정지로 인해 희식됐을 때 밀려오는 우울감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충남 서산의 PC방업주가 폐업하는 날 극단적인 선택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꽃처럼 사회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심리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해 대응에 나오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당내 코로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조를 한다면은 저희가 소상공인 특위가 정말 발전적으로 우리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건 3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번은 금융관리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출액은 바닥인데 각종 관리비와 세금 그리고 임대료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속은 새카맣게 터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는 임대료라는 각종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생생명기용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임시 방편식 대책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출받은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차제 우리 당의 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을 적극 돕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건 4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번은 소상공인 긴급 생존 지원금 지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시행으로 소상공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많은 업종들이 운영 중지나 이에 버금가는 고통을 견뎌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PC방, 노래방 등 운영이 중지된 12개 고위험군 업종은 사실상 생계수단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지난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역시 반짝 특수에 불과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소상공인 특히 명의로 긴급 생존 지원금 지급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자고 정부에 촉구하려 합니다. 특히 12개 고위험군 업종에는 무수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저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5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학자금 등 생활 안정 대책을 통한 복지 시스템 구축이 현실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해 빚을 내서 수백만 원의 학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매출은 바닥까지 곤두박질 상황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학자금 부담 해소와 교육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학교에는 거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온라인 강의는 수십만 원에 받고 있는데 학교에도 가지 않으면서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인데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의 교육열 때문에 이 빚을 내가면서 학자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엎친 데도 엎친 격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어느 정도는 정부에다가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실태 조사 도속 지급입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정부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5월달에. 그런데 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금까지도 지급이 되지 않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지금도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지금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도 제대로 실태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려고 해도 전화도 불통이고 제대로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150만 원 정도지만 그 소상공인들은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조회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이라고 이미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한테 몇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당내에서 실태도 조사를 해보고 조속히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 6개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련된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유 발언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 관련된 특위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최승재 의원님께서 시간이 주신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건에서 일괄 상정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코로나 이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지역구에서도 10명 이내의 참석 이제 좀 요청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좀 일부 참석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토론해서 결정하면 우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최종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의견을 필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괄 상정한 안건들 속에 지금 1, 3번 안건이 대표 낭센터하고 신문관리지원센터 이렇게 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기획이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운영, 구체적으로 진행 결정이 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까요? 후에서 우리 하면은 위원장님께서 당내에다가 건의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 거죠. 이 위원회에서 건의 제가 설명드리는 한국 맞습니다. 그 감시센터, 심리관리지원센터, 금융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당내에다가 얘기를 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심리관리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 저희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서 협력을 할 거고 이 관련된 부분은 당에다가 정책에다가 이미 설명을 좀 했고요. 사실은 회의 전에 안건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만약에 이게 좀 늦어지면은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 안에 저희 원내 특위에 14분의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붙여준 이게 사실은 뭐 센터라 그래도 전화를 받는 게 목적이고 사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위 차원에서도 힘을 좀 받자는 목적을 좀 먼저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느 곳에서 접수를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거를 뭐 거창하게 하는 것이 일단 시작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라는 피해 관련된 부분은 어디가 사소연을 할 데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 특위는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목소리를 듣는 게 상당히 특히 우리 당의 모습이고 야당의 모습은 국민 속으로 드러난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고 금융 관련된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 부장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성과를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내용이 들은 게 그 전에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할 의사가 별로 없다. 4차 추경의 의사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하고 난 이후에 어제부터 방향을 좀 바꿔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선제적으로 하고 난다면 조금 더 내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아까도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대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도 그것도 대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신용자들이 아니고 신용 좋은 사람한테가 대출 나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저희 소상공인특위에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나갈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특위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리고 긴급 생존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당의 모습이 선언적인 의미는 소상공인한테 대출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모습이었던 거고, 오늘 조금 생소하게 나온 얘기는 저희 당에서도 나온 얘기가 법안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재난 시에는 학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감면이라는 법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당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위 차원에서 좀 구체화시키자라는 부분을 해서 자녀금 관련된 내용을 지원한다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세계 센터 설치하는 것은 일단 당에 이러한 그 센터를 설치하는 거 하고 거기에 이제 연락이 오는 그 연락처를 접수하는 곳은 우리 위원장실하고 그리고 이제 간사실에서 이렇게 같이 연락해서 접수를 하고 그걸 차원을 또 계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특위 명의로 해서 정부에 관련된 지금 촉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지금 제4차 추경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기재부 장관에게 우리 특위 명의로 면담을 해서 전달을 하고 우리 특위위원님 중에 혹시나 A일 특위위원님이 계시면은 또 관련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관찰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어떤 관심을 환기시키고 촉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제가 그 기재부 장관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또 위원님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하고 해서 한번 면담전을 만들어서 이 사항을 좀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만드리면 우리 윤영석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당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 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정리가 되고 나면은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재부 장관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당 차원에서 대정부이라는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지금 코로나 대책 관련해 방역 2.5단계를 높이면서 이 사실은 이제 카페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는 영업을 제한을 하고 동네 커피숍은 그대로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프랜차이즈도 소규모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 대형 매장도 있고 또 동네 커피숍이라도 아주 매장이 면적이 넓은 데도 있고 하는 일은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매장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에서 무턱대고 이제 그냥 행정 처분하기 좋은 그런 편의주의 발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당에서도 좀 꼼꼼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살펴서 예를 들어 식당이든 카페든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이 되면 인원수를 평수에 기준을 해서 좀 출입을 위해서 그렇게 마실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원이 초과되면 테이크아웃을 한다든지 하는 정부에서 우리 단계를 격상시키면서 우리 소상공인들, 중소상인들이 정말 코로나를 같이 힘을 모아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은 추진하지만 또 이 특성에 맞지 않게끔 너무 제한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소상공인들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정부에서 또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도 있게끔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통계 자료에도 나왔지만도 임대료 부분, 특히 임대료 부분이 제일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예를 시키거든요. 임대료는 이제 4인간의 그러한 계약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곤란을 당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금영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여기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요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안건이 아주 시적절한 안건이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충실히 잘 이행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실제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접근하는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단편적이고 그야말로 미봉책인 대책의 연속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대책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나오고, 그것이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어쩌면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이렇게 지금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를 제시하고 한국형 방역 모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 효과성이 얼마인지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사실 좀 이게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지금 2단계, 3단계 추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민 건강을 위한 그 효과성 자체에도 또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우리가 많이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는 우리가 극복해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결국은 건강해져도 굶어서 결국은 죽게 생겼다. 예, 결국은 이 국민들 생계, 민생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도 결국은 무너진 민생 위에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대책이 단순히 건강 대책만으로 한 일면적인 정책만 돼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에 무너져가는 경제 그 면에 대한 대책이 같이 포함된, 그 건강 대책과 민생 대책이 같이 고려된 종합 대책이야말로 진정한 코로나 대책이지. 민생 대책은 일면하고 또는 방치하고 단순히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한 막연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막연한 이런 각종 그런 업소 운영 폐쇄 또는 제한, 이런 대책은 너무나 무책임한 대책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코로나 대책이라고 하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민생, 그로 인해서 좀 더 강화된 그 거리두기 대책이 나올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단계별로 이런 업종을 이제 폐쇄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업종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는 보상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도 같이 나와줘야 그것이 진정한 코로나 대책이지. 단순히 그냥 거리두기 무방비해도 민생 무너져가는 민생 뻔히 보이면서 그거를 이 방치하는 이거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제 우리 위원장님 박동희님하고 한번 좀 기재부 장관, 보통은 또 국지부 장관 같이 한번 방문을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요즘 예산 처리긴 하지만 이렇게 또 기대되는 대로 한번 분들한테 이런 종합 대책, 코로나 대책을 민생 대책 따로, 건강 대책 따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동전의 이면처럼 건강 대책과 민생 대책을 같이 묶어서 제대로 된 한국형 코로나 대책을 제시하라라고 한번 우리가 그쪽 우리 어차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에 우리 그 안전 이제 1, 2, 3 요거는 이제 우리 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 뒤에 제시한 긴급 생존 지원금 요청하고 그리고 또 학자금 지원 요청하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실질적인 운영 촉구를 하려고 이제 할 때 그런 어떤 이런 패키지 정책 그냥 뭐 이게 뭐 코로나 대책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각종 사회 통제만 강화될 뿐이죠. 그렇죠? 단순히 이런 사회적 통제, 거리두기, 민생 망가뜨리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어떻게 살리고 국민들의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보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패키지 대책을 내놓도록 우리 이 특위에서 그런 거를 좀 관계 당국에 촉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송수준 부장님께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대응책은 국민 건강 대책과 또 민생 대책을 병행해서 함께 할 때,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기재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의 그런 면담의 그런 기회는 제가 관련 장관들과 협의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잠깐 권상하는 위원장님이 하나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당내에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팀장님 위원장인데 현재 뭐 정부에서도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도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이라고 만들어졌고 뭐 17개 시도의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재난 심리 회복 지원센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신경 쓰냐면 지난 과거에 메르스 때 끝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하셨어요. 사실은 사람이 요새는 뭐 굶어 죽는 사람보다는 절망에 빠지는 자살을 많이 하고 취약계층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손석준 위원장께서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잘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당장 국민의 힘이라는 걸 만들고 서민들을 정말 저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장님 저도 얘기하겠지만 한번 위원장께서 같이 거기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내용을 쳐서 전달하면 아마 코로나19 대책 거기가 또 의사 출신이니까 그쪽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전달하는 건 저희 쪽에서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쪽에서는 아마 직접 하고 우리가 접수는 우리가 맡더라도 같이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말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센터에 설치하는 사항은 당 지도부에 건의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고 접수 연락처는 위원장실과 간사실을 통해서 전부 취합을 하도록 하고 추후에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 관련 사항은 관계부처 장관을 면담해서 이러한 사항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제 발굴과 회의 안건 정리에 수고해 주신 최성재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다른 회의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